자, 먼저 우리 피잉글리시의 조용 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 수업 모습입니다. 정원은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렇게 아이들이 컴퓨터를 앞에 두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어떻게 구성되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채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채점을 즉각적으로 진행을 해서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아이들도 저를 따라서 많은 도구들을 좀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만나는 도구들이 썩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터라 아이들이 컴퓨터 기반의 교육을 하게 되면 불편해하고, 아, 그것도 해요? 아, 하기 싫은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항상 많이 나왔었어요. 그걸 최소한 좀 배제하던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문법 수업은 클래스 카드 그래머 도입 전에는 제가 우선 준비한 자료로 강의를 20분 정도 예문을 보여주고 용법 확인하고 형태 확인하면서 진행을 했었고, 여기서 채점이 들어와줬으면, 즉각적인 채점이 들어와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개념 문제를 전체가 풀 방법밖에는 딱히 방법을 찾지 못했어서 전체 예제를 갖고 모두 다 풀이를 하고, 먼저 푼 친구를 나중 푼 친구를 기다렸다가 다 같이 답을 맞추는 형식으로 한 20분 정도를 진행했었습니다. 반의 정원은 상당히 적은 편인데 객체로 학습자 개체로 좀 진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아쉬웠었고, 이제 그 수업이 끝나게 되면 10분 동안 숙제로 가져갈 문제들을 따로따로 정리해서 풀고 질문을 받는 형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카드 그래머를 도입하게 되면서 그 30분의 아이들의 시간을 모두 클래스 카드 그래머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먼저 기존 교재 연계가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서는 좀 도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저희는 저희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존 사용하던 교재는 라이팅 와이즈를 사용했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크게 없었을 것 같고, 그냥 이 교재를 봤을 때 아이들이 성적이 좋았다는 기존 경험 때문에 계속 쓰고 있고, 아이들의 시험 직전 보강을 진행하게 되면서 축적하게 된 기출문제라든지 아이들에게 시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오히려 책에 문법 설명이 없는 책을 찾다 보니까 책을 선정해서 진행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까지 레벨 2를 끝내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 정기고사가 시작된 학년부터는 저희가 다른 교재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저희 학원 내 구축되어 있는 자료를 진행을 해서 그 시험 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 교재 내에서도 클래스 카드 그래머를 사용하면서 진도가 안 맞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책의 진도에 맞춰서 클래스 카드 그래머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 정도 보여드리고, 운영을 하게 되는 모습을 이건 잠시 후에 보여드리죠. 네. 저도 처음에는 그 클래스 카드에 그 현황을 보여주는 창이 참 유용했어서 아이들한테 풀라고 시켜놓고,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 아, 얘들아, 뭐가 덜 되고 있고 더 안 되고 있구나, 여기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다가, 이렇게 이 친구처럼 뒤처지는 친구가 있게 되면 제가 찾아 들어가서 옆에서 도움을 주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단계는 빨리 끝냈는데 뒤처지는 친구를 찾아서 도와주고, 질문을 많이 하게 수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질문을 안 하면 오히려 찾아가서 옆에 앉아서 이건 뭐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클래스 카드와 그래머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의 답안 입력 과정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종이나 책으로 된 교재를 학습했을 때
답안을 쓰고 지우는 과정이 매우 번거로울 수 있는데 타자 몇 번으로 지워낼 수 있으니까 오류가 나는 걸 미리 서로 보면서 여기 잘못됐다. 그리고 오탈자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주니까 그 틀리는 걸 미리 방지하게 되니까 아이들도 상당히 호감을 갖고 수업에 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개념 설명을 하고 PPT 화면은 항상 교실 TV에 띄워져 있고요. 항상 아이들은 자기 유인물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 문제를 확인하면서 풀고 있고 제가 되도록이면 연습 문제 B까지 진행했을 때 한번 아이들의 오답을 확인하고 많이 나온 오답을 서로 점검하고 서술형 문제와 실전 문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 친구 옆에 앉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좀 나아졌다, 상황이 나아졌다 하면 저는 또 다른 친구를 찾아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은 제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이들 옆에 퐁당퐁당퐁당 뛰어가면서 질문을 처리하고 오답이 나오기 전에 미리 그 오답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편입니다. 아이들도 저를 만날 때는 약속된 게 하나 있어요. 적어도 문제를 대했을 때 다수의 답을 선택해야 될 경우 하나라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건 맞겠다 하는 답 하나라도 정해 놓던가 아니면 더 숫자를 늘려서 2개의 정답을 원하는 문제면 3개까지 골라놓고 엔터 누르기 직전에 저를 기다립니다. 그럼 전 찾아가서 이거는 어떻고 이건 어떻고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래 저 앞에 있는 화면을 봤을 때 이 답이 옳은 것 같아 하고 수정해서 되도록 틀리지 않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틀리기 전에 질문을 많이 하는 형태로 수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틀리기 전에 답안 입력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답안이 이제 오답이 입력되게 되면 앞에는 저렇게 써 있는데 꼭 그렇게 해서 틀려야 되겠어? 한번 맞춰보는 게 어때? 하고 오답을 미리 좀 막아주고 있고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오답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를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선생님 틀리기 싫어요. 왜냐하면 오답의 개수가 늘어나서 이걸로 학습해야 되는 시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를 더 많이 찾게 돼서 저는 부르는 대로 아이들이 선생님 부르는 대로 쫓아가서 도와줘서 오답을 막는 걸 수업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다음 독해 진도가 있거나 단어 시험을 봐야 되는 일정이 있을 때 진도가 안 맞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저는 이미 아이들이 오늘 이 수업 이후에 가져가야 될 과제물을 미리 전달해 준 상태이고 먼저 끝난 친구는 그 과제를 먼저 수행하는 걸로 시간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시점 부분까지 맞추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다음 회차에 이어가더라도 되도록이면 진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과제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꾀가 정말 많습니다. 한 친구가 자판을 쓰고 있다가 밑에 종이에 이면지를 깔고 열심히 무엇을 적고 있길래 무엇하고 있니? 물어봤더니 오답을 적고 있어요. 왜? 이따 바로 입력하려고요. 그래서 꼭 그래야 되겠어. 얼른 뺐고. 그래서 그 학생이 있던 후부터 제가 더 많이 아이들 자리로 찾아가면서 빨리 끝내고 자신의 오답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고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퐁당퐁당퐁당퐁당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이 입력되는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디서 오개념을 갖고 있는지 찾기도 쉽고 아이도 자기가 정답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성취감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몰입도도 좋아지는 클래스 카드 그래머만의 장점이 여기서 생겨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의 바뀐 모습을 설명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자기도 틀리기 싫으니까 정답을 맞춰야 나중에 오답 복습을 할 문제 수가 줄어드니까요. 점점 질문이 늘어나고 있고
그간 수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이 학생하고 수업을 못 하겠다는 경우가 2번 있었는데요. 학생이 문제를 풀고 무엇을 하여도 반응이 없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이건 알고 있니? 옆에 앉아서도 이건 알고 있니? 뭘 모르는 것 같니? 어디서부터 다시 설명해 줄까 해도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갖고 그 친구는 더 이상 수업을 못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번 친구의 학원을 바꿔준 적이 있는데 지금 클래스 카드 그래머로 수업을 하면서는 아이들이 저와의 대화를 더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설명해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점점 질문은 많아지는데 아이들마다 질문의 색깔이 좀 달라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 아이는 이걸 아직 잘 모르고 있구나. 이걸 다시 설명해 줘야겠네. 저도 아이들의 피드백을 해줄 부분을 챙겨가고 있고, 더 어려운 것을 클래스 카드 그래머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그간 느낀 건 아이들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올라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따로 드릴 세트를 준비해서 형태에 관해 설명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현재 완료는 has, have 플러스 pp의 구조를 갖고 있어. 혹은 부정을 할 때는 not의 위치는 여기고 의문문을 나타낼 때는 have를 앞으로 이동시켜야 돼.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제가 드릴 세트를 따로 준비해서 시키지 않아도 잘 정리해서 그 부분은 잘 소화를 하고 있고요.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아직 어머님들께 성적표를 제대로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그게 중등부 위주다 보니까 정기고사를 실시하게 되면 당연히 어머님께 시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어서 저희 원에서 진행하는 학습에 대해서 혹시 그 부분을 성적표로 전달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마땅한 툴도 없었고 클래스 카드 그래머를 진행하면서 독해 부분과 클래스 카드 그래머를 묶어서 내년부터는 성적표를 발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적표 발행을 통해서 어머님들께 아이들이 이 정도로 학습을 수행했고 정기고사에서 이 정도의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예측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한테는 성적표 발행이 가장 반가운 부분이고 수업을 같이 진행하는 아이들과의 부분에선 질문이 늘어나고 서로 발전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클래스 카드 그래머가 저희 학원에 가져다 준 가장 발전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클래스 카드 그래머 이렇게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 요소, 드릴 세트로 반복해서 했던 문법 요소 형태의 학습이 편해집니다. 현재 완료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아니면 비동사에 있어서 의문문을 만든다는가 부정문을 만들 때 그렇게 막 반복적으로 드릴을 반복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세트 연습 문제 A, 연습 문제 B, 그리고 누적 한번 살피고 서술형 문제, 실전 문제 해가면서 형태에 관해서는 정말 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층위를 높여서 아이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용법의 문제에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개입해야 될 부분이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이들이 해석이 부족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화면을 띄워놓고 살펴가면서 중간에 한번 아이들이 문제풀이 과정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쓰여 있는 용법은 어떻게 골라야 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켜 놓고 아이들이 문제 푸는 과정을 이끌게 하면 용법에 있어서도 학습 효과가 뛰어나겠지만 기본적으로 클래스 카드에게만 맡겨줄 수 있는 수업은 이 문법 요소는 이런 형태로 생겼어 라는 수업을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운 부분은 저희와 중학교 1학년 혹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같이 수업을 해온 친구들은 저희가 어떻게 수업을 했고 결손 부분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찾아 들어가서 제가 고쳐주기가 편한데 저희는 올해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 아직 학원을 중학교 3학년인데 아직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괜찮을까요? 하는 친구들의 등록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지? 차라리 애들한테 뭘 가르쳐 줘야 될까? 다음 책은 뭘로 해야 될까? 선택하는 건 상당히 쉬운데 얘를 어떡하지?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생겨서 우선은 3학년 정기고사가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멱살을 끌어잡고서는 외우게 하고 대한문 외우게 하고 해서 끌고 와서 70점까지 만들어 놔서
아이들도 흡족해 하고 있는데 이후 고등 과정을 진행할 때 아이들의 결손된 부분을 어떻게 채울까에 대해서 늘 잠 못 들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클래스 카드 그래머를 통해서 아, 여기 모르는구나. 그러면 책을 하나 다시 쓸 것이 아니라 이 부분만 뽑아내서 이 부분을 학습시키면 되겠구나 하는 그 계획이 만들어졌다는 게 저희 학원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저희는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방학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등부 특강도 중요한데 저희한테는 가장 반가운 부분이 저희는 3학년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는 업법그 스타트를 세듀사의 업법그 스타트를 꼭 보게 하고 있는데요. 이걸 못 보는 친구들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저희가 썼던 교재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한 권으로 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권으로 된 책을 찾다 보니까 세듀사의 1cm 영문법 그리고 미래엔의 그래머 바이트 썸 이렇게 두 권을 선택해서 보여주곤 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결손 부분이 많았다면 이 책을 끝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이들한테 준비는 시켜놨는데 여기 모른다 해서 부분 파먹으면서 나가고 있는데 다 끝내주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저한테도 끝내지 못한 책에 대한 부담이 크고 학부모님도 이걸 끝내지 못해서 못한 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이 책을 계속 써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두 책을 사용하지 않고 따로 클래스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 문법 이 반이 지금 친구들이 예비 고등학교 친구들이 빠진 문법을 채우기 위한 클래스로 구성해 놓은 거고요. 슬프게 아직 인칭 대명사를 모르는 친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학습을 시작했고, 동사 모양 구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시제 부분 정리해 놨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동사 부분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아서 집어넣어 놨고, 그 이후에는 모두 명사 뒤로 위치한 설명어들, 수식어들 구성해 놓고 다시 한번 중학교 과정을 반복 복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세트들을 친구들과 빠진 부분이 있을 때마다 진행할 예정이고, 어제 수업에는 친구가 선생님, 제가 설마 이걸 모르겠습니까? 절 너무 무시하시네요. 그랬는데 개념 문제 푸는데 오답이 벌써 2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면서 아닌 것 같아. 조금만 더 풀어보자. 연습 문제 B까지 가보는 건 어떨까? 하고 진행을 하니까 선생님 저 이거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풀고 있을게요. 하고서 조용히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결손된 부분을 채우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을 찾은 것 같아서 이 하위권으로 분류됐던 학생들의 내년 고등학교 성적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중등부 친구들은 역시 1학년 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시작하면서 열심히 뛰어놀던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역시 똑같은 고민 갖고 있습니다. 그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계속 같이 쓰는 친구들, 그리고 인칭대명사 모르는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들 살피기 위해서 따로따로 클래스를 구성해서 집어넣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확인을 못했는데, 괜찮습니다. 네,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뭔가 더 클래스 카드 그래머를 통해서 수업이 알차진 것 같아서 저는 인터뷰 요청을 하시는 줄 알고 덥석 받아 물었는데 세미나를 가서 하셔갖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원장님들이 너무 많이 사연기를 올려주시더라고요. 막 학생들이 영상도 찍어 올려주시고 해갖고 야, 이거 내가 올해 가장 잘한 일은 클래스 카드 그래머를 고른 일인데 가장 큰 실수를 연말에 하는구나 하고서는 어제부터 계속 이제 역류성 식도염도 다시 올라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보여드린 저희 수업이 원장님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기존은 외부 교재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던 터라 그 부분에서는 별로 도움을 못 드린 것 같고 그 학생들을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냥 진행하시게 하시기보다는 아이들이 틀리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풀이 과정에서 직접 뛰어들어서 같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채점이 수월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활용하시면 학생들의 성취도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대표님, 제 순서를 여기서 맞춰도 될까요? 네. 질문이 좀 몇 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네네네네. 첫 번째로 아까 전에 슬라이드를 그냥 두셔도 될 네네네.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그 수업 배분, 시간 배분하는 거를 아마 보여주셨던 것 네. 같은데요. 예, 예. 아마 늦으셔서 못 들으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래머 하는 시간, 실제 수업하는 시간하고 이렇게 어떻게 구성하는지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예. 좋겠고요. 요거 먼저 답변해 드릴까요? 네, 네. 중등부 수업은 저희 전부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50분 가량을 문법에 쓰고 있고요. 제가 어, 새로운 문법 요소로 들어가야 돼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가 20분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 카드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개념 문제 한번 창에 띄워놓고 확인한 다음에 서로 풀어 나가다가 친구들의 오답 상황을 지켜보고 진행을 하는데 요날의 수업은 그럭저럭 제 설명이 괜찮았는지 친구들이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랬을 경우 저는 요 친구 옆에만 붙어서 수업을 많이 진행하는 편이고 그리고 오답이 저의 설명이 부족했니 오답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럼 여기 제가 발을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여기서 한번 끊고 오답 확인하고 다시 한번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끝맞춰지는 부분이 서로 다를 때는 미리 준비했던 문법 과제물, 저희 과제물은 독해 과제가 30분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양하고 문법 과제 15분 수행할 수 있는 양이 나가는데요. 그 15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양을 여기 붙여서 미리 할게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지점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날의 수업이 30분 동안 여기까지밖에 못 진행했다. 그러면 저는 다음날 다시 개념 설명 한 번만 해주고 길지 않게 5분 동안 설명하고 서술형 문제와 실전 문제를 진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문의 들어온 게 교재에 들어있는 문법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교재에 들어있는 문법 문제 풀기는 어떻게 시키시느냐, 그걸 뭐 과제로 내주시느냐,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 교재는 과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과제로 가져가서 이 채점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과제로 가져가게 하고 제가 다시 걷어들여서 채점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중3 예비 고1 결손된 부분이 있는 영역을 이렇게 네. 이제 다 개별적으로 찾아서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주신 거 그게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 예. 네. 저희 지금 조태웅 원장님도 그 얘기 해주시네요. 예. 예. 그러니까 중하위권 학생들한테 비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클래스 카드 그래머에서 이렇게 찾아서 넣어서 이게 하나의 어떤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주면 그 학생들이 미흡한 부분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메꿀 수 네.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어, 같고요. 원장님, 네. 그 아이들이 처음에 저도 그 인칭 대명사를 해야 될까를 고민했는데 네. 문제를 같이 옆에서 푸는데 목적격 자리에서 자꾸 실수가 나와서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아이도 설마요 선생님 제가 이걸 모를까요 그랬는데 막상 개념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나 모르네 하고 자신의 그 빈 부분을 인정하고 서로 편하게 네. 넘어갈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여기 지금 얘기 나오신 것 중에 지금 그러면 문법 교재는 그 수업 클래스 내에 있는 수업으로만 다 커버를 하시는지 아니면 별도로 뭔가 학생들한테 뭐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시는 게 있으신지 이렇게 문의가 또 들어왔어요. 질문을 잘 이해 못하겠는데요. 어떤 네네네. 내용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법 교재 쓰시는 거 그걸로 문법 학습이 다 그 학원에서 가르치시는 문법 학습이 네. 끝나시는지 네. 그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만 아까 보여드린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시험 대비 직전 보강을 다른 영역은 건드리지 않고 문법 수업만 해주고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뭐 외운 걸 확인한다든지 대화문을 확인한다든지 문제를 더 풀리는 게 아이들한테 지치게 하는 요소인 것 같아서 결국에는 아이들은 정기고사에서 문제를 맞추냐 못 맞추냐가 자기 점수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저희는 문법 수업만 다시 그 시험 범위에 들어있던 걸 다시 하다 보니까 직전 자료가 많이 생성이 됐어요. 기출 문제를 담고 있고 적어도 도식화된 그 자료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2, 3학년은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교재가 두를 부분이 없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교재는 서술형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조가 그 기출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클래스 카드 그래머가 더 잘 맞았던 게 그 앞부분에 설명돼야 될 것들, 형태들, 그 다음에 용법에 관한 부분이 클래스 카드에서 그래머에서 정리가 될 수 있어서 좀 더 수월하고 저희 커리큘럼을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이제 그 실제 운영 과정에서 되게 현실적인 질문들도 좀 네, 나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수업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공개해 네, 주셔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각 학생들이 전부 다 PC,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네요. 그죠? 네, 이 노트북은 이제 학원에서 비치돼 있는 건가요? 예, 학원의 노트북이고요. 네. 어, 초창기 학원 개원할 때 좀 네.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 인건비를 줄이자, PC가 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서 그때 좀 많이 불려놨던 살림들이 지금 좀 저한테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휘잉글리시의 조 원장님 모신 거는 클래스 수업을, 그래머 클래스 수업을 하신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를 저희가 이제 듣고 싶어서 모셨고요. 우리 이 원장님은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모셨냐면, 이 원장님 지금 떤 연유이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원격으로 학생들을 학습을 시키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아마 이제 인천 지역이 코로나도 많고 그래서 원격으로 학습을 시키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그래머가 또 이제 원격 수업을 하는데 원격으로 원문법 학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원격 수업에 이걸 활용하고 계신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호 원장입니다. 지금 이제 세미나도 원격이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원격으로 하고 있는 거를 이제 그대로 진행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이 이제 클래스 카드의 그래머가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문법을 가장 이제 처음 많이 접하고 하는 학년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반을 샘플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6학년 저희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번에 지금 6학년 중에서도 특히 이번에 문법 중에서도 아무래도 까다롭다는 관계사를 마침 딱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원격으로 이제 관계사 이제 아이들이 좀 난해할 수 있는 관계사를 100% 지금 원격으로만 지금 아이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 이제 뭐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제가 예전에 교재를 쓸 때는 이제 저는 문법 수업 방법이 거의 대부분 이제 같이 진도를 이제 실 강의를 하고 같이 진도를 똑같이 나가는 이제 강의식 수업을 선호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설명은 이제 직접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개념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뒤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이후의 문제들을 이제 직접 풀어보게 하는, 그 다음에 답을 맞춰보는 이제 아주 흔한 이제 전형적인 강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이제 강의 방식에 가장 맞는 게 이제 많이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출판사에 나온 뭐 4200제,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제 순수한 이제 종이 교재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클래스 카드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종이 교재에 있던 그런 문제들을 이제 대한 부담감이 좀 덜해지는 것 같아서 그 종이 교재에 있던 문제들은
클래스 카드에 있는 드릴 세트로 제가 이제 만들어 가면서 그거를 좀 대체를 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교재를 조금 더 문제가 적고 좀 더 간단하고 얇은 교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가지를 이제 좀 중간에 이제 경험기를 거쳐서 결국은 이제 문제로 마스터하는 중학 영문법인가요? 줄여서 맨날 문마중이라고만 하는데 문마중 교재로 이제 요즘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부터 간략하게 교재라 그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이제 클래스 카드에 있는 그래머로 진행된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 보이시죠? 네. 네네. 우선 지금 요거는 이제 문마중에 있는 지금 이제 교재 문마중 교재에서 나오는 이제 화면인데요. 요건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디지털 교재를 이제 학생들하고 할 때는 결국은 이제 펜을 사용하는 디지털 펜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제 화면을 공유하고 이제 이렇게 관계대명사면 관계대명사 파트를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사실은 이 개념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좀 간단히 단순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판서들을 좀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노트를 사용하는데 원노트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기존에 이제 제가 이렇게 쭉 그 개념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미리 디지털 펜으로 판서를 미리 이렇게 쭉 해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PDF로 뽑아서 이제 학생들하고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화면에 놓고 이제 같이 판서를 하게 되죠. 요 이제 개념 판서하는 거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릴 이제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념을 이제 학생들하고 판서를 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판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요. 개념 설명이 이제 끝나면은 아래 보면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들은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이제 기본 개념 문제들이라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하나씩 풀어보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풀도록 잠깐 시간을 주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잘라서 학생들의 풀 시간을 주고 저랑 같이 정답을 맞춰보고 학생들이 읽어보기도 하고 문장을 저는 이제 학생들이 문장들을 읽어보는 걸 좀 중요하게 여겨서 대부분 원래 문법에 있는 문장들을 풀면은 저는 꼭 학생들을 이제 읽혀보는 그런 과정을 보통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B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요. 굉장히 이제 문제가 간단하죠. 관계대명사 후인데 이렇게 이제 간단한 문제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강의하듯이 학생들하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판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하고 기본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에 대한 훈련이 이제 중요해서 요거를 제가 이제 클래스 카드에 보면은 제가 이제 문장을 쭉 만들어 놨고요. 그 문장을 가지고 이제 워크북을 만들어서 그 문장 워크북을 이제 학생들이 판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요건 이제 학생이 푸른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제가 이제 미리 클래스 카드에 있는 예문을 이제 인쇄를 이용해서 PDF로 출력을 한 다음에 이제 저희 쓰는 이제 프로그램에다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거기에서 이제 직접 학생들이 판서를 디지털 펜으로 이렇게 판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쓰다가 잘 모르겠으면은 이제 뭐 학생이 이제 자기 화면을 공유해서 제가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학생이 번호를 얘기하면 거기에 이제 제가 직접 거기에다가 뭐 판서를 설명하면서 뭐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 이제 학생들이 이런 문장 연습을 좀 시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문장 연습이 어느 정도 여기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서 나오는데요. 문장 연습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역시 좀 드릴 세트를 몇 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문장 분석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로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 성분을 표시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주절 고르고 그래서 뭐 주절 그죠? is on the table 이렇게 해서 선행사 램프가 되려나요? 더 램프 주절은 bring me가 되겠네요. 관계사
그다음에 관계사절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연습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몇 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이제 몇 가지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뭐 선행사 찾기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행사가 어디 있는지를 찾기. 요거 역시 이제 클래스 카드가 이렇게 이제 연동을 하기, 그래머 전에 연동을 하기 좋기 때문에 선행사를 찾으시고 그러네요. 그래서 선행사 찾기 이런 식으로 훈련을 좀 할 수 있도록 미리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한 수업 전에 제가 이제 한 20분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들이라서 이렇게 간략하게 너무 이제 어려운 문제는 만들지 않고 간단한 것들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동사의 수를 찾아서 고치기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리 이런 식으로 이제 웜업을 위해서 쓰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들을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거를 시키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기본 문장 라이팅 연습을 했던 것을 이제 드릴로 좀 연습을 이제 가장 흔한 문제들을 좀 연습을 시키고요. 이게 여기까지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머 연습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머 연습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쭉 있는데 저희 지금 예를 들어서 요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정원이 6명이 있는데 요 반에 있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우리 대표님도 한번 이제 참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엄청 빠른 친구가 1명, 그다음에 이제 역시 저랑 이제 오래 공부를 해서 보편적으로 이제 나쁘지 않은 친구들이 2명, 그다음에 좀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막 좀 적응해가는 친구들이 2명, 그다음에 좀 굉장히 같이 늦게 들어왔는데 굉장히 좀 느린 친구가 1명, 최상위부터 최하위까지 이제 완벽하게 섞여 있는 반인데 그 반을 가지고 이제 요 수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래스 가드의 그래머를 진행해 보면 학생들의 그러한 이제 이 능력이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학습 중인 거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막 초반만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자세히 이걸로는 원래는 이제 이걸 보고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이걸로는 우선은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학습 진도 관리로 우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 거는 이제 오늘 예로 볼 거는 이제 관계부사인데요. 관계부사를 보면 이 별표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3명은 완전히 끝까지 학습 완료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3명은 별표가 없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끝까지 끝내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임의로 얘네들을 이제 관계부사로 이제 옮긴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이 클래스 카드 그래머를 시작할 때는 보통은 이제 동일하게 같이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친구는 빠른 친구는 굉장히 빠르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걸린 시간이 보시면은 연습 문제가 1분 57초, 2분이 안 걸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2분 10초, 세 번째 거는 1분 42초, 실전 문제에서 이제 라이팅이 여기 이제 관계사 같은 경우는 많으니까 이 친구가 오래 걸렸네요. 4분 30초, 마지막은 47초 누적오답 복잡이 47초가 걸렸네요. 이제 굉장히 빠른 친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총 해봐야 뭐 지금 2분, 4, 6, 8, 10분 정도가 걸린 셈이네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친구는 보면은 느린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일반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2분 30초, 연습 문제에 비해서 4분이 걸렸죠. 그 다음에 3분 30초, 그 다음에는 마지막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친구는 틀린 문제는 정말 잘 이해를 못했던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면 실전 문제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게 통과를 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실전 문제는 제외하고라도 2분 30초, 그다음에 4분, 그러면 이제 6분, 7, 8, 9, 10분에다가 뒤에까지 하면 이제 20분이 넘어가는 경향이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이 친구를 보면 처음에 한 게 4분이 걸렸어요. 이 친구는 이제 초반에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풀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는 3분, 시간이 좀 줄었어요. 3분. 실전 문제가 확실히 여기에서 이제 어려웠는지 다들 시간이 6분 정도가 걸리고 있네요. 요 앞쪽으로는 보통 보면은 4분 이내 컷을 보통은 보이는데 여기서는 지금 요 파트가 어려웠는지 학생들이 실전 문제에서 조금 오래 걸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보면서 학생들의 이제 학습의 흐름을 이제 쭉 분석을 많이 해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친구랑 그러면은 이제 요러한 친구들이 20분이 걸렸고 빠른 친구는 10분이 걸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느린 친구, 일반적으로 좀 살짝 늦게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오래 걸리죠. 30분, 10분, 8분. 그래서 총 48분이 걸렸는데 서술형 문제까지만 완료를 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초반에 너무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능숙하지 못한 친구들을 보면 다들 연습 문제 처음에서 굉장히 오래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연습 문제 할 땐 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오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7분, 연습 문제 B가 이제 7분, 이렇게 14분이 15분 정도가 이제 걸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걸리는 시간이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이 친구는 그래서 연습 문제 B까지밖에 못했죠. 이래서 이렇게 시간이 이제 다 천차만별로 걸리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시작은 동일하게 하되,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빠른 친구가 이제 다 끝냈으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추가적인 문제를 이제 클래시컬 대 그래머에서는 이제 연습 이 해당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을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거 이외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추가적인 문제들을 좀 만들어 놔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미리 푼 학생은 그 문제를 이렇게 이제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 3명의 학생들은 쭉 이거를 이제 더 풀었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좀 빠른 친구들은 다 푸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요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드릴 세트로 만들어 놓은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추가 문제를 풀도록 하면서 학생들 간의 격차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사후의 관리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도중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이제 제가 줌 수업을 할 때는 이 메인 수업을 또 있지만 여기서는 뭐 지금 이제 구현은 좀 어렵고요. 메인 수업 이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소회의실을 하나를 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줌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좀 알 것 같고 좀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소회의실을 만들어 놓고 그 소회의실에는 제가 이제 제가 판서가 가능한 아이패드를 거기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판서가 가능한 아이패드를 저는 거기다가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할 때 가장 이제 좀 느린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느리고 이제 자신이 없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예 처음부터 요 소회의실에 넣어 놓습니다. 소회의실에 넣어 놓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이 학생들에게 그러고 나서 이제 본반이 이게 이제 만약에 본반이라면 본반에서는 저는 이제 마이크를 예를 들어서 꺼놓고 학생들은 이제 문법을 진행하고요. 클래스 카드를 진행하게 해놓고 저는 여기 있는 제 아이패드는 지금 이제 이걸 소회의실이라고 보시면 이 소회의실에서는 그 학생의 화면을 저에게 공유하도록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관찰하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 아이에게 틀리는 부분을 이제 바로 이제 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학생들은 여기 이제 메인 화면에서 수업을 하는데요. 메인 화면에서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학생이 틀린 문제가 있게 되면은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 제가 이제 관찰을 해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보니까 지금 이제 연습 문제 A를 먼저 다 푸른 다음에 선생님에게 다 풀었다고 얘기를 하라고 저는 이제 학생들을 얘기를 해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이제 다 풀었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요 메인 화면에서 요거를 봐가면서 이 학생이 정말 몰라서 틀린 건지 단순한 오타인지를 좀 보는 편이죠.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설명이면 충분할 것 같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이 화면에다가 판서를 입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좀 판서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수다 복수 이런 식으로 쭉 판서를 해서 쭉 설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에게 즉각적인 이제 판서를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처음에 학생들에게 이제 처음에 연습 문제 1을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게 이제 해결이 되면 연습 문제 B부터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직접 요거를 이제 풀어가면서 틀리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아이들이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이제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카카오톡이든 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판서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역시 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제 판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판서를 학생들이 이제 일일이 다 올리면 거기에서 학생들이 올린 판서를 보고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것들이 지금 다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학생들이 풀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 저 틀린 거 올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거기서 학생들하고 화면은 공유를 해놓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학생에게 틀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판서를 하면서 다시 이제 Q&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은 요거를 해놓으면은 학생들은 요 문제에 대해서 Q&A 한 거를 이제 이거는 자료가 남아 있으니까 뭐 보고서 하다가 또 까먹으면 다시 와서 또 보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 Q&A를 봐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적인 제가 이제 이것을 무한하게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느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한 타임에서 다 못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굳이 반드시 끝까지 끝내려고 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다 못 끝내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떤 학생들이 이제 푸는데 만약에 실전 문제는 풀지 못하고 실전 문제를 다 풀지 못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에게는 예를 들어서 임의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까지 풀고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실전 문제를 풀던 도중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반드시 끝까지 다 풀게 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만큼에서 어느 정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 B나 A, B 그 학생이 맞는 양 정도를 풀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종료를 시키고 제가 임의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문법을 중1, 중2, 중3 단계로 해서 3회 정도는 보통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다음에 어차피 다음 풀면서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실력이 늘어나면 그때는 이제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매번 학생들이 모든 세트를 다 완료하도록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의로 이제 다음 단계를 나갈 때는 임의로 학생들을 옮겨주고 있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안 드린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걸로 만약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는 요거 학생들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요거를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개념 문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역시 판서를 하면서 이제 재반복해서 한 번 정도는 이제 학습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있으면은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개념에 여기 이제 파일이 연동된 파일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이제 자료 있죠. 제가 이제 직접 판서했던 자료를 이렇게 링크를 해놔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거를 가지고 판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판서를 하면서 다시 이제 개념 정리를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난 경우에는 이 학생들하고 실제적인 개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기서 이제 미리 보기를 저는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다시 설명을 하면서 개념 설명을 저는 반복하는 걸 좋아해서 여기에서 다시 이제 판서를 해가면서 여기서 다시 또 학생들하고 다시 설명을 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하고요. 이제 밑에 있는 문제도 학생들이 다 직접 풀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같이 얘기를 해가면서 이거를 같이 푸는 것을 역시 선호해서 같이 푸는 형태로 이제 문제들을 책을 풀듯이 읽어보고 학생들에게 질문도 하고 같이 선택도 해보고 그래서 학생들더러 이제 저는 설명을 하고 답은 잘 안 가르쳐 주고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보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문제의 이제 난이도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같이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게 이제 셔플이 안 돼서 같이 아예 연습 문제를 저도 시작해 놓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다 셔플이 되기 때문에 학생마다 이 보는 그 단계가 다 달라요. 그래서 보는 이제 문제의 종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아예 이제 미리 보기를 학생들은 이제 보게 하고 미리 보기를 통해서 여기서 보고 이제 정답은 이렇게 가려놓고요. 이렇게 미리 보기로 가려놓고 이것을 보고서 역시 학생들하고 이제 판서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I saw man인데 여기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지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하고 교재에 있던 아까 연습 문제를 풀듯이 연습 문제 예를 들어 1번 같은 거를 같이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풀면서 이제 조금 더 학생들이 적응해서 풀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원래는 요게 지금 보시면은 이 실제 수업을 할 때는 여기 지금 이제 학생이 요 진행 과정을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의 컨트롤을 합니다. 여기에서 뭐 어떤 학생이 이제 수업을 했으면은 요거는 이제 실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제 잘 확인을 안 하고요. 여기부터는 학생들이 얼마나 걸렸는지 몇 분이 걸렸는지를 봐가면서 어떠한 친구가 예를 들어 서정이라는 친구가 10분이 걸렸네요. 1차를 하는데 10분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이 문제가 어려웠거나 이 아이가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면서 이 친구가 왜 이 부분들이 틀렸는지 아니면 왜 오래 걸렸는지 학생하고 질문을 하고 Q&A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Q&A를 할 때는 간단한 Q&A 같은 경우는 다른 학생이 들리는데 간단한 Q&A 같은 경우는 요 본회의실에서 하고 만약에 이 친구가 좀 이제 판서를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소회의실에서 학생하고 판서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학생들이 이제 직접 문제를 풀 때는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해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직접 요 문제를 풀 때는 보시면 만약에 그 문제를 틀렸을 때 어떠한 문제를 틀렸을 때 보시면은 여기 개념 요약 보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개념 요약 보기를 우리 친구들이 하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여기에 개념 요약 보기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첨부한 파일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관계부사라서 안 보이네요. 부대표님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종료를 할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학생이 문제를 풀다가 이 첨부 파일로 해놓은 게 이제 유용한 게 뭐가 있냐면 학생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 개념 요약 보기를 하고 개념 요약 보기를 해서 이거를 봤는데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래 그나마 그래도 선생님하고 이제 좀 친근했던
선생님이 이제 판서로 따로 처음에 개념 설명한 것을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서 다시 이제 자기들의 틀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여기서 보고 또 다음 거 풀었는데 다음 거를 또 틀려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또 개념 문제를 보고 또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풀다가 이걸 자기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개념 요약 보기를 보는데 특히 여기 있는 이제 선생님 첨부자를 이용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고 또 풀고 보고 또 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면서 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이 지금 관계사 파트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6명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따라오고 있고 기존에 종이로 하던 거 이상의 속도로 그다음에 이제 효율을 가지고 아이들의 이제 학습하는 속도도 충분히 나오고 있고 저로서도 굉장히 원격으로 수업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현장에서 수업하는 것 대비 학습의 차이가 거의 10% 이내로 큰 차이를 학습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머의 특징이죠. 그래머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현재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게다가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몇 분 걸렸는지를 파악을 하면 이 학생이 지금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안 이해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아주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역시 고수신 것 같아요. 예. 네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두 분 원장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들 오늘 이 마지막 세미나요. 2021년 마지막 세미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저희가 항상 클래스카드가 원장님들의 성공을 위해서 또 원장님들이 이 코로나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